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제네시스 G70 3.3 터보입니다. G70은 2017년에 데뷔를 했고요. 출시와 부분 변경 모두 스팅어와 비슷합니다. 근데 부분 변경 모델의 엔진 라인업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팅어는 부분 변경되면서 엔트리 엔진이 2.5에서 2.5 터보로 바뀌었는데 이 G70은 기존과 동일하게 엔진 라인업이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스팅어는 엔트리 엔진은 바뀌었지만 외장 디자인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 G70은 엔진은 그대로지만 외장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부분 변경의 핵심은 외장 디자인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의 디자인만 보면은 풀모델 체인지예요. 거기다가 이번에 크게 바뀐 게 있는데 다른 제네시스 모델처럼 트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형 모델에 엔진이나 옵션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그 선택의 자유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3 터보의 풀옵션 사양 스포츠 패키지고요. 가격은 6,023만 원입니다. 이미 프리뷰 때 보신 것처럼 얼굴 디자인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제네시스 새 차들의 디자인이 이번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확실히 새 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기존과 비교해도 좀 더 낫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가 기본이고요. 제네시스의 특징과도 같은 두 줄 라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형상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 면적이 좀 더 커진 느낌이고요. 차 디자인은 안에서 볼 때와 밖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 차이가 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사이즈의 차가 더 커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보니까 물론 기존보다 차가 더 커 보이는 건 맞는데 안에서 봤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스팅어와 비교를 해보면은 전고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는 다 작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확실히 현대보다 내장과 외장의 그 색상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차 역시도 외장 색상의 종류가 많습니다. G80이나 G70은 좀 파란색 계열이 가장 예쁜 것 같고요. 이 G70의 경우에는 레피스 블루 그 색깔이 가장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의 색상은 로얄 블루인데 앞서 말씀드린 레피스 블루보다는 조금 덜 예뻐요. 후면의 디자인도 기존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후면은 기존보다 더 차가 커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좀 접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후면은 확실히 앞모습에 비하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고요. 적응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참고로 차의 외장 디자인은 시간이 가면은 눈에 익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흘러서도 봤을 때 별로면은 별로인 거죠. 트렁크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고요. 사륜일 경우 이 오른쪽에 AWD라고 레터링이 붙습니다. 참고로 머플러는 2.0과 3.3의 디자인이 다르죠. 확실히 양쪽으로 뽑아져 나온 3.3이 눈으로 보기에 훨씬 스포티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사이즈는 앞이 둘두로의 40ZR19, 뒤는 255의 35ZR19입니다. 이 스포츠 패키지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죠. 예, G70은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내장 디자인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블랙 모노톤이고요. 알루미늄 내장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보통 스포츠 모델에 많이 쓰이는 그 빨간색 바늘담이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상단과 센터 패시아 주변, 그리고 도어 트림까지 실내 전반에 걸쳐서 이 빨간색 바늘담이 적용이 됐어요. 이 빨간색 바늘담의 두 줄 라인은 외장 디자인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빨간색 액센트는 시트 테두리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안전벨트도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A필러와 천장에는 스웨이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만졌을 때의 느낌은 그 GV70과 거의 비슷해요.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습니다. 스팅어처럼 기존의 모델은 모니터가 작은 게 좀 단점이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10.25인치로 좀 커졌어요. 근데 바로 전에 GV70을 보고 왔더니 이 G70의 10.25인치가 좀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거기다가 같은 숫자로 70 시리즈인데 모니터의 크기가 두 단계가 차이가 나니까 뭔가 G70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돌출형답게 이 모니터는 위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간 낮게 하면은 눈높이와 거의 맞아요. 이렇게 자꾸 흔들었을 때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소리도 거의 없고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메뉴를 접근하는 거는 다른 현대기아나 뭐 기아, 제네시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의 장비가 많이 추가됐는데 G 카페이도 있고요. 카투홈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더 추가가 됐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에서 주로 주행과 관련된 메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선보인 ADS가 거의 다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커스텀에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의 세팅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도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세 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새로 생기면서 이 선택하는 그 메뉴도 좀 달라졌죠. 서스펜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는 강하게와 보통 약하게 끄기 총 4가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영상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높이와 회전, 밝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최신 버전에서 예전과 달리 그 폰트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메뉴는 없어요. 계기판으로 들어가면은 테마 선택에서 A, B, C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입체 계기판도 강하게와 보통 끄기 3개가 있고요.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실내 무드 조명 밝기가 있는데 이 차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밝기만 있고 색깔 바꾸는 게 없어요. 단색이에요. 거기다가 적용된 범위가 오버헤드 콘솔 테두리에만 적용이 돼갖고 거의 뭐 티가 안 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다른 차와 동일하고요. 이쪽에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이고요. 모니터와 함께 이 공조장치가 있는 센터페시아 패널은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 공조장치 위에 있는 이 버튼들의 경우에는 크기가 꽤 크죠. 그리고 공조장치는 이게 별도의 액정이 없어요. 확실히 공조장치에 액정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온도라든가 단수를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좀 불편하죠. 물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곧바로 모니터에 같이 정보가 뜨긴 하는데 그래도 액정이 있는 게 좀 더 편하죠. 공조장치는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 모두 다이얼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다이얼 자체가 꽤 커서 그 조작하기는 꽤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움직임도 꽤 괜찮고요. 근데 아우디처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금속성 소리가 나면은 좀 더 하이테크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그 용량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놨을 때 충전을 하면서도 핸드폰 화면이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무선 충전 패드와 이쪽 부분이 거의 이렇게 좀 평탄하게 이어져 있어요. 보통 다른 차들 보면은 약간 좀 턱이 많이 져 있는데 이 차는 여기가 좀 평탄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간이 뭔가 좀 남아서 좀 심심한 느낌도 있죠. 기어 셀렉터는 레어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확실히 버튼이나 다이얼보다 뭔가 좀 더 기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사용 방법은 버튼이나 다이얼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앞뒤로 한 번씩 움직이면 R&D고요. 이 앞에 있는 P 버튼 누르면은 P 위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그 뒤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의 그 버튼이 조금 작아 보이고요.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좀 작게 느껴지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의 운전대는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이게 GV70과 거의 비슷한데 만졌을 때의 그 촉감도 좋고 특히 이 두께감이 성인 남자에게도 딱 맞아요. 주로 잡는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 펀칭이 돼 있어서 약간 얕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잡았을 때 그립감이 훨씬 낫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전동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인성이나 화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3D 효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D 효과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3D 효과 사용한 상태로 이렇게 자꾸 보고 다니면은 약간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고요. 지금이 에코, 이게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러니까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계기판 디자인이 같죠.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적용이 되는데 이 기능의 사용 여부는 모니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좀 낮은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옆쪽에 그 화면이 지나갈 때 약간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랙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에는 오일 온도와 토크 터보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눈금이어서 시인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HUD의 전체적인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고요. 표시되는 정보로는 내비게이션과 도로교통 표지판, 주행 편의정보, 후측방 정보, ADAS, 오디오 등이 표시가 됩니다. 시트는 방석이나 등받이 모두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좌우를 잡아주는 기능성도 괜찮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사이드 서포트가 조여지는데 아주 그렇게 또 단단하게 조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시트의 포지션은 꽤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쿠션은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은 보는 것과는 달리 이 만졌을 때 그 촉감이 약간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2열의 공간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좀 타이트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하고도 약간 남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GV70과 무릎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전체 거주성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반면에 그런 전체 거주성에 비해서 또 시트의 크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2열 치고는. 특히 보통 2급에서는 2열 시트의 그 방석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제가 앉아도 아주 그렇게 짧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스포츠 패키지나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조용한 편이고요. 일반적인 가솔린 V6로 생각을 하면은 소리가 조금 들리는 편이죠. 바로 어저께 시승했던 GV70 3.5와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 대책은 이 차도 꽤 좋습니다.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아주 가늘게 있어요. 이 진동 대책은 GV70이 더 낫네요.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사륜인데, 오늘이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여기는 눈이 안 녹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궤도량을 밟아보면은 슬립이 약간 생기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저 눈길에서 그렇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미끄러지진 않아요. 파워트레인은 3.3L V6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과 사실상 같은 엔진이고요. 저번에 시승기 때와 그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 또는 스로틀 궤도량으로 주행을 하면은 이 엔진 출력 또는 성능에 비해서 이 느낌은 되게 노멀해요. 그리고 기존의 G70이 성능에 비해서 하체가 좀 약간 부드러운 편인데,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라 그런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 따라서 스팅어 3.3과 비교하면은 기존에는 이 차가 약간 좀 더 부드러웠잖아요. 근데 그 갭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스팅어도 3.3 그 부음역이 되면서 약간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어서 뭔가 이 두 차의 하체가 약간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50km인데요. 이 속도에서도 타이어 소음이 좀 더 올라오는 편이죠. 제가 다른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70은 이 실내의 그 느낌이나 또는 승차감보다 하체 소음 또는 그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이 부음역이 되면서 타이어 소음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노면 소음은 스팅어 3.3과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GV70 3.5는 이 노면 소음에서 차이가 크네요. GV70 3.5는 이런 콘크리트 노면에서도 이거보다 더 높은 속도에서 이거보다 타이어 소음이 좀 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노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소음이 가장 적게 나는 노면인데, 아스팔트 이게 이 차 마지막으로 시승했을 때와 노면이 바뀌었어요. 새로 깔아갖고. 그래서 기존보다 더 조용하게 제가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하체 방음은 동일한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높아도 좀 컴포트 할 때와 스포티 할 때를 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한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출력 300만원 넘어가는 그 3.3, 3.5 트윈 터보 같은 경우에도 출력에 비해서 그 초기 반응이 약간 좀 둔하게, 반면에 엔진 출력 또는 회전수를 이제 높게 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임이 나오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달리면은 그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그냥 노멀해요. 그래서 보통의 그냥 세단 같은데, 이 스포츠 패키지는 하체가 아마 조금 더 단단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하체의 느낌만 보면은 좀 스포티하죠. 거기다가 시트도 좀 탄탄해서 뭔가 파워트레인의 그 초반 컴포트와 단단한 또는 탄탄한 서스펜션이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하체 방음이 그 2열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80, 90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타이어 소음이 이제 이쪽에서 들려오죠. 차는 앞으로 가니까 휠하우스 쪽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이 차는 뭔가 이 귀 약간 뒤쪽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타이어 소음이 올라오는 게 들리기 때문에 이 차 2열 패키징을 보면은 또는 컨셉을 보면은 2열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열 쪽의 방음도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너 돌 때의 느낌도 기존과 비슷합니다. 이 차가 평상시에 그 약간 좀 부드러운 감각, 그거에 비해서 막상 코너 돌면은 앞머리가 되게 빠르게 회전을 하는데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너에 진입을 해서 가속 페달 계속 쭉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살짝 파고들었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 되고, 생각보다는 그 스티어링의 반응도 빠르고,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승차감과 핸들링을 좀 잘 버무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변경 모델도 그렇습니다. 스팅어와 비교하면은 저 동일한 코너에서 느낌이 조금 다른데, 스팅어 3.3은 쭉 가속 페달 밟아서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좀 미끄러지는 느낌? 좀 재미를 위해서.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안쪽으로 더 좀 파고드는 느낌? 그렇게 좀 미세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그걸 감안해서 가속 페달을 평소 때처럼 이렇게 많이 밟진 않았는데 느낌은 비슷해요. 그리고 스팅어처럼 저 코너에서 좀 보기 드물게 세 자리 숫자로 나왔네요. 보통 이제 세 자리 숫자까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속력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제 동영상 기준으로 약 17초예요. 기존에도 3.3 그 스포츠 패키지가 이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가속력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스팅어 3.3보다는 약간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로 200 17초면은 박스터 기본형 그거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엔진 사운드도 좀 달라지는데, 지금은 컴포트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대부분의 가상 사운드가 그렇긴 하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엔진 사운드가 커지고 음색도 좀 굵게 변하죠. 대부분의 가상 사운드가 이렇게 음색이 좀 굵게 변하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상 사운드만 보면은 저는 GV70이 더 낫네요. 가상 사운드 음색만 보면은. 그리고 이 차에도 런치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른 GV70이나 뭐 현대차, 소나타 N9과 비슷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고 ESC 버튼을 눌러서 전자장비를 완전히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회전수가 대략 한 2500 RPM 정도에서 고정이 되는데, 이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발력이 나오죠. 보통 AWD가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가속력이 빨라도 그에 비례해서 그 운전자가 느끼는 가속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특히 이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그 가속감을 약간 좀 둔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서 GV70도 그렇지만 이 차 역시도 좀 나중에 가서 소위 말하는 후속발, 그게 더 좋다고 또는 인상적이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GV70보다는 높지만 이 차 역시도 런치 컨트롤 그 대기 상태의 회전수가 그렇게 높게 쓰는 편은 아니죠. 보통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00rpm 이상도 대기 상태로 쓰긴 하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운전 중에 시야는 대체로 괜찮은 편이고요. 이 차 좀 성격이나 그 뒷유리 그 형상을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또 후방 시야는 또 괜찮아요. 저게 그 면적이 작은 편 아닌데 약간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뒷유리 라인이. 그래서 저런 그 형상에 비해서 후방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 한 대략 한 2000rpm 여기서 이제 약하게 가속을 해도 배기음이 좀 이렇게 웅 하는 소리가 좀 더 뒤쪽에서 들려오긴 하죠.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이렇게 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초기 반응보다는 제대로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나중에 나오는 그 가속력이 좀 더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제 시승해서 좀 비교가 되는데 GV70보다는 똑같은 속도에서 킥다운을 해도 그 반응이 이 차가 한결 빠릅니다. 심지어 이 차는 어느 정도 좀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킥다운을 해도 그때도 추진력이 좀 살아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이 한결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하체도 그 댐핑이 더 단단해지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 그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그
그 사가로 움직이는 그 느낌을 보면은 딱 그 전형적인 좀 하체가 단단한 차?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핸들링이나 그 회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까지 플러스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있으면 좋긴 하죠. 이 차는 90이나 100 정도의 속도에서 이 A필러나 앞유리 상단 쪽에서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가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에서 이 정도면은 고속으로 올라가면 이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나겠구나, 이제 어떤 뭐 특정 부위에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생각보다는 또 바람 소리가 고르게 납니다.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도 반응이 빠르고 좀 격하지만 코어 넣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동안의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포함해서 그 스포츠 모드 중에서는 가장 와일드하네요. 코너에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원초적이고 AWD지만 굉장히 뒷바퀴를 굴린 같은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언더와 오버를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다른 때와 달리 이 차는 코너 그 중간 부분에서부터 속도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구동력 제어가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때보다 속도가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코너 마지막에서의 그 최종 속도도 더 높게 나옵니다. 요즘에 타본 차 중에 저 오르막 코너에서 최종 속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컴포트에서는 자가용 같은 그런 최소한의 승차감은 확보를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더 확실하게 성격이 변하는 거죠. 런치 컨트롤 때도 보면은 딱 대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충돌 방지도 같이 꺼지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ACC도 작동 조건이 아니에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이나 AWD, 스티어링 반응까지 다 빨라지는데, 이렇게 컴포트에서 정속주행하는 상황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대번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살짝 밟아도 이렇게 훅 하고 움직이죠. 심지어는 그 변속기의 반응도 빨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프트 업 할 때보다 그 다운 시프트 할 때 그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G70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외장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개할 때 그 외장 디자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물론 외장 디자인이 많이 바뀐 건 맞지만 주행 성능에서도 조금씩 개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과 비슷하지만 코너 돌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기면서 회전 성능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도 뭔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세련미가 더 생겼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주행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김으로 인한 그 회전할 때의 그런 거동이죠. 제가 아까는 굳이 스포츠 플러스가 뭐 있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이걸로 코너 한번 오르막 돌아보니까 있으면 좋네요. 생각보다 이 스포츠 플러스의 그 성능이나 그 성격이 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다 마음에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좀 안 익고, 이거 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나중에도 눈에 안 익으면은 별로인 거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GV70과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70이니까 이 같이 놓고 보면은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물론 계속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지만 처음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갑자기 급이 확 낮아진 것 같은 느낌? GV70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 실내 디자인이 처음에는 괜찮았죠. 내장재도 괜찮고.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이 실내 디자인이 약간 좀 한 세대 전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행에서는 역시나 타이어 소음이 큰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사실 타이어 소음이 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워서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 차의 뭐 브랜드라든가 가격 또는 실내 디자인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좀 더 조용할 것 같다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주행에서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밟으면은 그 차체 또는 그 브레이크가 좀 떨어요. 원래 기존에 그 브렘보 들어간 스팅어도 부분 변경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가 좀 떤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좀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은 이 브레이크가 좀 떱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일반적인데 그 초기 반응이 아주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좀 강하게 밟아야지
이 브레이크가 갖고 있는 원래 힘이 나와요. 예, 이로써 더뉴 제네시스 G70 3.4 하면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